요즘에 가장 궁금하신 게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왜 빠지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빅픽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체 왜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큰 그림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빅픽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그림이 뭐냐면은 MSCI 신흥국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EM이라 그래서 MSCI 신흥국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전체 신흥국에 자금이 뭐 들어오고 빠지고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차트 보시면은 1월부터 일단은 하락을 하다가 6월에 다시 반등하고 6월부터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신흥국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6월 이후부터 확실히 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코스피 지금 차트는 MSCI 신흥국 차트랑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 이제 고군분투해주고 계시기 때문인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거의 1년째 외국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 3개월에는 더 심하게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은 1년 내내 이걸 받아가지고 코스피를 올리고 계시고, 최근 3개월에는 더 많이 좀 받다가 요즘에 조금 힘이 좀 딸리셔서,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형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흥국들이 다 빠지는데 우리 코스피는 그동안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략을 바꿨죠.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의 핵심주가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인데 또 SK하이닉스도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매도를 꽂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라고 해도 버텨낼 수가 없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때리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첫 번째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디램 사이클이 이제 둔화된다 이거예요. 디램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마이크론도 있고 얘네들은 공급처고 그 다음에 수요처가 있는데, 수요자들의 재고가 많다 이겁니다.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입량을 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램 사이클이 지금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11일에 매도 리포트를 또 냈고, 그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디램 사이클의 둔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 보시면 벌써 한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모건 스탠리부터 해외 외국계 증권사에서 과연 이걸 몰랐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믿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2017년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 당시에 리포트를 냈냐면, 역시나 디램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는 뭐 낸드도 안 좋고 디램도 안 좋고 삼성전자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뭐 한 5만원대 밑으로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에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너무나 큰 모건 스탠리가 그런 리포트를 내니까 외국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은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8년까지 디램 사이클도 좋았고, 모건 스탠리가 한마디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한번 리포트를 내죠. 우리가 틀린 거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나빠질 거다. 이게 무슨 수법이냐면 인디언 기후제식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하다 보면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매도 리포트를 내는 기후제 리포트라 그래요. 이거를 모건 스탠리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18년 8월 리포트를 낸 이유는 어떠냐? 실제적으로 디램 사이클이 좀 안 좋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눌리긴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점 바로 위에서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고, 그 시점에 샀으면 수익 많이 봤죠. 주가가 그 다음에 거의 급등을 해 올라갔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틀렸고, 그리고 이번 2021년 8월 11일에 또 무슨 윈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를 냈죠. 또다시 디램 사이클이 안 좋다, 주가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계속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리포트가 나오면은 이렇게 주가는 항상 일시에 한 번씩은 빠지는 게 이게 당연스러운 뭐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부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잠깐 꺾였다 올라가느냐? 자,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표면적으로 첫 번째 디램 사이클이 둔화되는 건 맞고,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둔화되는 건 맞는데, 이 얘기는 아주 예전에 그 과점 체제가 없을 때 얘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현재 디램을 과점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조절을
암묵적으로 지들이 잘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디램 사이클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 공급을 뭐 의도적으로 약간 좀 줄이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며 기관이며 디램 사이클만 가지고 뭐 주가를 예측했는데 항상 틀리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표면적인 디램 사이클 하락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 정도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는 거고, 사실상 삼성전자가 되게 큰 기업은요, 실제적인 지분 관계부터 국제 정치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이동 이런 문제에 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가는 무조건 실적이다 뭐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오래 하시다 보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안 해보면 주가를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뭐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는 당연히 실적이 전부이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조금 더 공부할 게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렇게 지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남았죠. 그래서 뭐 홍라희 여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재용 부회장까지 그룹 일가가 내야 될 상속세가 지금 12조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나눠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는 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남은 거죠. 한 번에 이제 2조씩 내게 되는데, 이거를 뭐 배당으로 전부 다 받아서 내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것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지분적인 구조에서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로 막 반토막 나고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삼성 일가에서 그걸 좋아할까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을 금액이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런 경영진에서 원하는 이런 그림이 절대 아닐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상속세 재원을 뭘로 마련해야 되죠? 당연히 배당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지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 동안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막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 경영진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번엔 배당을 많이 주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걸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제 정치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미국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한테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은 총액으로 해서 1,900억 달러, 211조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60조 정도 요 금액을 가지고 TSMC라든가 삼성전자에 주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 막 논쟁이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뭐 중국을 완전히 손절하고 미국에 붙으면은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서 공장도 세우고 이게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인텔의 낸드 공장이 이제 다른 쪽에 있는데 요거를 인수하는 그림이 나왔죠. 근데 반면에 TSMC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중국을 손절하고 완전히 미국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도 TSMC처럼 미국에 완전히 붙어라, 이게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삼성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디램 부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과점 체제를 이미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공고해요.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이 시안 공장을 그냥 통째로 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 붙는다 그러면 이 공장의 뭐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동안 생산 캐파가 어마어마한데 요거 그대로 버리고 가면은 삼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당연히 뭐 이거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뭐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다 TSMC처럼 그러면은 몰라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뉴스나 이런 거에 접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뭐 TSMC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파운드리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완전히 틀립니다. TSMC가 원탑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인텔, 삼성 순이에요. 아직도 삼성전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거기다가 이제 수주를 맡겨오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이제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바라보고서는 이제 디램에서 시안 공장까지 다 버리고 넘어간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다, 그럼 뭐 분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랑 디램, 낸드 쪽을 이렇게 분사해서 하는 건데, 요거도 뭐 쉽진 않은 문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분사를 했다 쳐요. 하지만 그 디램 부분이라고 해서 미국에 의존이 없느냐? 아니죠. 미국의 주력 업체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는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뭐 미국 쪽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방향도 미국 쪽을 선택을 해야지 D램까지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뭐 공장도 그렇고 중국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 수입국이기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무슨 D램 사이클이 끝났다? 아니면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세부적인 요거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 정치 뭐 금융 자본의 흐름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짬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계 자본이 만약에 D램의 다운사이클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매도가 됐다 하면 사실은 6월 중순부터 됐어야 돼요. 국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D램 사이클이 끝난다 요거는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외국계 증권사나 기관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 6월부터 D램 하락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D램 하락 사이클에 맞게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자금의 매도가 집중됐다. 이 소리는 단순하게 D램의 하락 사이클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국제 정치 경제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리는데 좀 뜸을 들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빨리 공장 좀 지어달라 그리고 미국 편에 빨리 서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뜸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또 깜빵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그 외국계 자본이 많이 투자된 삼성전자에 이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까딱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딱 껴있는데 결정 하나만 잘못 내리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잘못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 위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결정 잘못하면 외국인 자금 싹 빠져나가고 삼성 주가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위안이 된다 이거죠. 일단 상속세 문제 때문이라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일단 5년 동안은 배당을 많이 때려가지고 배당으로라도 상속세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이 부분이 위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현명한 베스트는 주식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수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수 선물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지금 해지를 거는 겁니다. 전체 해지를 하려고 하면 한 7% 나올까요? 솔직히 이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프로텍트 풋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주식 현물을 들고 있다는 분들이라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풋을 사두는 겁니다. 지수 옵션으로 풋을 사가지고 해지를 하든 아니면 주식 선물로 풋을 사서 해지를 하든 해지를 하는 거죠. 그 비용이 아마 전체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크지만 일부 해지 하려고 하면 한 5%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서 손실이 복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앞서서 뭐라 그랬죠? 배당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그 해지로 날아가는 그 비용 자체도 배당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한 투자자다. 그러면 프로텍트 풋 전략 이렇게 버티는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고 자, 그런데 솔직히 나는 뭐 주식이고 뭐고 잘 못해. 그리고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저점 매수를 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처신을 내리는지 잘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삼성전자에는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손해 안 보고 잘 사다리 타면서 결국엔 조금씩 손절을 해 나가냐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명한 선택을 낼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될 부분은 아닌데 다만 처신의 문제가 최근에 좀 매끄럽지 못했죠. 이게 뭐 깜빵 가 있는 문제도 그렇고 어영부영 하면서 이제 미국에다가 어떤 표현도 못했는데 그 내막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조금 세련되게 잘 다루면서 외국 자본이 크게 이탈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을 주는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삼성의 생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죠. 삼성전자가 미국과 중국의 이 가운데 껴서 잘 처신을 잘 해서 이제 잘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럼 앞으로 솔직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더 빠질 거다. 이거는 뭐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저점에서 담아두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사라 팔아라 이런 거 뭐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해지하라고 프로텍트 푼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많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이라는 이런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게, 프로텍트 풋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코로나 폭락 같은 시기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라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수 풋을 사가지고 해지를 하면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손해 안 보고 저점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프로텍트 풋 전략 꼭 한번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증권사 직원한테 가서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